월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양 지수 모두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양 지수 모두 개인 수급이 이끌면서 코스피 지수 1.48% 강세 5,89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12% 강보 합세이지만 상승 탄력 이어가면서 1,155포인트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은 이분과 함께 볼게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렇게 연이어서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 먼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1월 26일 말씀해 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가 덕산 하이메탈이었습니다. 오늘장 소폭 하락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당시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 무난하게 달성을 해냈고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 보시죠. 거의 70% 육박하고 있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에 대한 추가 전략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현재는 홀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흔들렸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삼성전기의 상승세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MLCC와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으나 전반적인 기판의 호전 때문에 최근에 LG노텍을 포함한 여러 기판주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판의 접합체로 쓰이는 솔더벌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 점유율을 갖고 있는 덕산 하이메탈의 실적이 크게 나빠질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요. 결국 자회사 실적이 문제일 텐데, 이와 관련된 부분을 최근에 이제 IR을 개최하기로 얘기된 상황이니까 적어도 IR 내용까지는 보면서 그때 추가적인 액션을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기의 상승은 MLCC에 의한 상승이지만 기판도 그에 못지않게 좋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그렇다면 그 기판 관련주 중에서 핵심 소재라고 볼 수 있는 덕산 하이메탈에 대한 긍정적 관점도 저는 뭐 지금 당장 뺄 필요는 없다. 목표가를 넘어섰다고 해서 당장 줄일 필요는 없고 기관 대상으로 하는 IR을 꼭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덕산 하이메탈 지금 보유 중이시라면 급하게 수익을 실현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IR까지 기관 상대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는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월 26일 또 말씀해 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E&A였습니다. 이 종목 오늘장에서도 3%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 35% 넘어서고 있는데요. 삼성 E&A에 대한 추가 전략도 있을까요? 네, 삼성 E&A도 결국은 이 공사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플랜트와 관련된 부분의 증가가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데, 캡티브 마켓도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 캡티브 마켓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지금 보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했던 한 4만 원 정도의 부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봐서, 지금 매수하면 목표 수익률이 높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신규 매수는 조금 아쉽겠지만 쉽지 않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최소한 목표가까지는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일시적인 조정이 온다면 뭐 길지 않은 기간 내에 단기 수익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봐서 뭐 조정 시에는 아마 신규 매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 E&A의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다만 조정 시 매수 관점은 괜찮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홀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종목 발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 화장품 관련한 내용입니다. 북미에서 지속적으로 웃고 있는 K뷰티죠. 실적 판도가 뒤집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관세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관세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네, 일단 아모레퍼시픽이 안 좋았을 때도 코스알엑스, 그다음에 좋았을 때도 코스알엑스였잖아요. 예. 근데 코스알엑스의 어쨌든 핵심 포인트는 미국입니다. 이번에 코스알엑스 때문에 또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종목인데, 다시 봐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빠르게 다시 또 점검해 볼 만한 포인트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좀 점검하는 게 제가 보기엔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최근 뭐 기관 리포트 상에서는 전체적으로 목표가를 다 상향하고 있는데, 과연 적절한 목표가인지도 한번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모레퍼시픽 이전에 김종효 이사님과 만나봤던 종목입니다. 12월 29일 만나봤던 종목이고요. 목표가로 당시에 15만 원 제시해 주셨거든요. 목표가 달성해냈고 최고가 기준 상승률도 40% 넘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모레퍼시픽을 다시 가져와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두 가지 키워드 열어보면서 과연 아모레퍼시픽 새롭게 목표가를 제시해 주시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을 때도 코스RX, 나쁠 때도 코스RX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제 코스RX의 전반적인 매출이 아마존을 통해서 급격하게 발생하면서 이제 실적의 긍정적 부분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빠지는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게 그동안 부재했다는 게 주가 약세 요인이었다가 코스RX를 인수하면서 이 부분이 엄청난 강점으로 다가왔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좀 주춤거리니까 실적이 또 빠졌고 그러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졌죠. 준비된 몇 가지 그림을 보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금 이 코스RX의 전체적인 판매, 탑3 판매량을 보시면 갑자기 또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증가분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신제품이 런칭되면서 나타난 효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또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신제품이 나오고 그와 관련된 뭐 PDRN 상품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초 상품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이제 관세가 어쨌든 총률 기준으로는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수익성이 좀 더 올라올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은 이제 라네즈라고 하는 브랜드도 현재 지금 세포라 입점에서 추가적인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중국에서 엄청난 시장 확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업그레이드 됐던 것처럼 미국 쪽에서 코스RX만 잘 나가는 게 아니다. 라네즈라고 하는 브랜드도 최근 들어서는 계속 제품을 확대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다음 그림 하나 더 볼까요? 자, 에스트라라고 하는 이 신규 브랜드의 성장 속도가 또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코스RX 하나만 믿고 있던 것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포트폴리오들이 생기고 있고 예. 이 포트폴리오들의 전반적인 매출이 크게 올라올 것 같다. 그래서 기존에 뭐 이니스프리, 설화수 요 정도에 머물렀던 전체적인 흐름이 최근 들어선 라네즈, 코스RX, 에스트라 여러 가지가 이제 붙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 시장에서 관세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지 않는다면 수익성의 추가적인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아모레퍼시픽 이전에도 뭐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 라인업의 확장세가 더더욱 탄탄해지고 견고해지고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맞춰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저희 밸류에이션이었거든요. 사실 이사님께서 아모레퍼시픽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을 때 거의 차트상으로 바닥에 위치해 있던 때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또 한 번 가져와 주신 것은 이전과 좀 목표가의 변경이 있을 것 같은데 적정한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네, 현재 이 종목의 지금 밸류에이션 PB 밴드로 보시면 다시 이제 밴드의 상단, 밴드에서 표시되는 그 상단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레벨이 지금 2배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과거에 움직였을 때는 2배를 훨씬 크게 상회하는 정도의 움직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미국 쪽에 관련돼 있는 런칭 흐름이 계속 코스RX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라면 저는 더 이상 이 종목을 보지 않을 텐데 예. 신규 품목이 추가되고 있고 그 신규 품목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이 종목이 중국 쪽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았을 때 움직였던 그 밸류에이션을 동일하게 받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중국 쪽에서의 마이너스는 거의 줄어들고 있고 국내에서의 확장은 제한적이나 올림 부형을 통해서 일부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근데 미국에서는 신규 브랜드의 런칭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은 그러면 저는 여기서 더 상방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목표 주가는 PBR 기준으로 한 2.5배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20만 원 정도. 이 네이버 차트에서는 지금 BPS를 좀 더 낮게 봐서 아마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 BPS가 거의 9만 원대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2.5배 정도를 적용해 보면 뭐 충분히 한 20만 원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목표가는 20만 원을 제시하고요. 매수 가격은 제가 목표가로 제시했던 15만 원 내외 정도에서 사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손절 가격은 한 12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뭐 시장에 큰 우려가 커지지 않는다면 아마 12만 원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모레퍼시픽 새로운 목표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이전에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던 15만 원 언저리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시겠고 목표 주가로는 20만 원, 리스크 주의 구간 12만 원 말씀해 주셨으니까 가격 전략 새롭게 또 업데이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볼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본격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3차 상법 개정안이 임박한 가운데에서의 최대 수혜주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 던지게 됩니다. 네,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증권주 너무 강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오늘 또 생명주들이 고점에서 많이 밀리고 있긴 합니다만 생명주들도 그와 관련된 기대감이 있고요. 금융지주 뭐 KB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PBR 한 배도 넘었고요. 그래서 아마 금융주를 또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전혀 이제 이상한 종목, 이상한 종목은 아니고 예. 예상하지 못한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허를 찌르는 이 상법 개정안 수혜주는 과연 무엇일지 기대감을 키워주셨는데요.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저도 보고 좀 놀랐는데요. 휴젤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 열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최대 실적,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자, 그렇다면 휴젤이 어떻게 3차 상법 개정안의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 드려볼 텐데요. 실적이 어떻게 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실적이 좋은데 거기에 만약에 상법 개정과 관련된 모멘텀도 붙으면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 실적은 뭐 준비된 그림으로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지금 하나증권 리포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2026년, 27년에 톡신 부분이 더 확대된다. 근데 이 톡신 부분은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내, 아시아, 미국, 뭐 그다음에 뭐 브라질까지 이런 지역에서 모두 허가를 득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휴젤이. 그래서 미국 쪽의 비중이 더 늘고 있다라는 점과 이 종목이 전부 공장이 춘천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수출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수출과 관련돼서 관세가 가장 민감할 텐데 관세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정 부분 조금 내려오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뉘앙스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만약에 일정 부분 내려올 수 있다면은 그 부분이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2027년까지 전반적인 수익성을 보면 크게 지금 개선될 걸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OP 마진이 40%, ROE는 더 높게 나오겠죠. 예. 그러면 높은 밸류에이션이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뜬금없는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는 이 종목이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사주 비중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12%, 원래 14%, 15%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최근에 상각을 조금 했고 그다음에 소각을 조금 했고 그다음에 그 소각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상법 결정된 이후에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러면 이 종목은 상법 개정과 관련된 그 수혜까지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물론 그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넓게 보면 이쪽에서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가장 자사주 비중이 높고 소각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법안 결정에 따라서 추가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세 가지 모멘텀이 있네요. 일단 실적 좋고 또 여러 가지 수출 포트폴리오도 다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관세가 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가시화되어 있고요. 또한 자사주와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법 개정의 수혜주까지 함께 3트랙으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렇다면 휴젤의 적정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아까 이제 높은 그 마진율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그 높은 마진율을 고려해 봤을 때 추가적으로 분명히 상방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준비된 그램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PB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OP 마진의 40%, ROE 기준으로는 더 높아질 텐데 그러면 우리가 PBR, ROE 매트릭스로 봤을 때는 PBR 한 4배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 이익률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다음에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담이 만약에 줄어들 수 있다면은 더더욱 긍정적이겠죠. 미국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늘렸을 때 한 25만 원 정도 그 정도의 가격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PBR 레벨을 좀 러프하게 봐서 한 37만 원 내외 정도까지의 반등은 가능하지 않나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리스크주의 구간은 20만 원 정도를 제시했는데요. 만약에 20만 원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싸늘해진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가격 아래로 내려온다면 일정 부분 좀 비중을 축소해서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휴젤의 업사이드를 상당히 높게 보고 계신데요. 매수 가능 구간은 지금 현재 레벨보다는 조금 내려왔을 때 25만 원대 매수 가능하겠고 목표가로 37만 원, 리스크 주의 구간 20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